나는 아주 오래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보다는 듣기 싫어도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되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도 그렇다. 만약 당신이 방구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왜 갈수록 무거워지는지, 왜 몸은 병들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렸는지, 왜 사람과의 인연이 점점 메말라 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불행을 큰 사건에서 찾는다. 실패한 사업, 깨어진 관계, 가난한 노후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내가 평생 지켜본 수많은 삶 속에서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이후에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사람의 기운을 조금씩 말려 죽였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해가 지면 말수를 줄였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밤은 인간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기 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낮 동안 흩어진 마음과 기운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 그때까지도 세상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남겠는가? 나는 많은 제자와 지인을 보았다. 젊을 때는 총명했고 능력도 있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거칠어지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늘 같았다.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남을 원망했고 지나간 일을 되새겼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고 마음을 소모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하루의 피로를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명력을 매일 밤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인생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오래 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밤은 조심해야 한다고. 밤에 내뱉은 말은 낮보다 오래 남고 밤에 품은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밤에 반복한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노년이 된다고.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삶의 질서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진실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의 사용법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하루쯤 잠을 설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밤은 다르다. 그 시간은 회복을 위한 마지막 문과도 같다.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면 다음 날에 당신은 이미 조금 더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오늘 당신을 겁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스스로를 소진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저 밤 9시 이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이다. 만약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다. 이제는 버티는 법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오늘 나는 3가지 이야기를 하려 한다. 모두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이 3가지를 밤에 계속 반복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메말라 갈 것이다. 나는 이미 그 끝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쉬고 싶어도 쉴 힘조차 남지 않게 된다고.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교수님, 도대체 방구시 이후에 무엇을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까?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시 말을 고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규칙을 나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밤이 되어서까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하는 습관이다. 낮에 했던 말은 소음 속에 섞여 사라지기도 하지만 밤에 한 말은 조용한 마음 속에 그대로 내려앉는다. 특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말일수록 그렇다. 한국의 옛집 구조를 떠올려보라. 해가 지면 개청마루에 모여 앉아도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지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밤이 되면 오히려 말이 많아진다. 서운함을 꺼내고 쌓인 불만을 토해내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 상대의 마음을 헤집는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밤에 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기운까지 함께 상하게 한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밤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술만이 문제가 아니다.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뉴스, 남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야기들, 비교와 질투를 부추기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밤마다 마음속으로 들여보내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은 쉬지 못한다. 옛사람들은 밤에 등불을 밝히되 너무 밝히지 않았다.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면 마음도 쉴 곳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밤에도 낮보다 더 밝은 세상을 손안에 들고 산다. 그러니 마음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은 밤마다 자신의 인생을 재판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소리 없이 사람을 갉아먹는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자책과 후회가 밤이 되면 고개를 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빨리 지치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밤마다 스스로를 벌주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원래 불완전하다. 누구도 완벽한 선택만 하며 살지 않는다. 그런데 밤에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음은 갈 곳을 잃는다. 한국의 어른들은 밤에 아이를 꾸짖지 않았다. 혼낼 일이 있어도 아침을 기다렸다. 밤은 책망의 시간이 아니라 품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밤에 자신을 공격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 위로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대단한 죄악처럼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고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밤마다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사람의 운과 기운을 바꾸는 힘을 갖는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삶을 통해 확인했다. 그래서 감히 말한다. 밤 9시 이후의 삶은 낮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년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한다. 왜냐하면 밤 9시 이후의 습관이라는 것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로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루를 채우는 일들도 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하루 동안 애써 눌러뒀던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든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서운함,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싫었던 외로움이 그 시간에 몰려온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보아왔다. 낮에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지만 밤이 되면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참게 된다. 젊을 때는 불만이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있었고 억울하면 싸울 힘도 있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책임이 생기고 체면이 생기고 지켜야 할 관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참고 밤에 혼자 무너진다. 문제는 그 무너짐이 점점 습관이 된다는 데 있다. 밤마다 지난 일을 되새기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자문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스스로에게는 늘 부족하다는 판결만 내린다. 이런 마음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계속 깨어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지 않는 습관의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중년 이후의 고독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이 있어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속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나이에 무슨 약한 소리를 하느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이야기를 접어둔다. 낮에는 일로 자신을 증명하고 밤에는 홀로 자신을 신문한다. 이런 삶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 웃고 있어도 눈빛이 피곤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 나는 그런 눈을 많이 보아왔다. 특히 밤이 길어질수록 그런 눈은 더 깊어진다. 밤은 원래 위로를 받아야 할 시간이다. 하루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 고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밤을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자학의 시간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 반성은 낮에 해도 된다. 밤에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옛날 어른들은 밤에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서운함도 밤을 넘기면은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밤마다 결론을 내린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제 늦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대부분 밤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아침이 되면 같은 상황도 조금은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밤에 굳어진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함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밤에까지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아도 된다. 밤은 당신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품어주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은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다. 그러나 나는 결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남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을 뿐이다. 밤구시가 지나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첫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날 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미련이다. 오늘 다 끝내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옛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일을 멈췄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일의 기운을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밤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이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밤에 쏟아내는 말이다. 특히 억울함, 후회, 원망 같은 말들은 밤에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들은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만 깊게 남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밤에는 가슴에만 담아두어라. 말은 아침에 해도 늦지 않다. 셋째로 바꾸어야 할 것은 밤을 대하는 태도다. 밤을 또 하나의 나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불을 조금 낮추고 소리를 줄이고 마음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남의 삶을 보는 시간만큼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여유는 사라진다. 옛 어른들은 밤에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거창한 명상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도 수고했다는 한마디면 충분했다. 넷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밤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인간은 밤에 약해진다. 감정이 커지고 생각이 극단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밤에 내린 결론은 대개 아침에 후회로 바뀐다.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는 생각, 이 인생은 끝났다는 판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밤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다섯째로 밤에는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한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를 챙기는 일,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그러나 노년의 평안은 여기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밤만큼은 자신이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 오늘도 충분히 애썼다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피로를 조금씩 풀어준다. 특히 50세 이후의 삶에서는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낮에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이다. 밤까지 소모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밤에 일찍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고.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쉬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다. 삶은 끝까지 경쟁이 아니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를 줄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밤은 그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밤에는 자신을 아끼라는 것.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조금 덜 거칠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오늘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인생은 젊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또 훨씬 조용히 흘러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친다.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그러나 스스로를 해치는 삶은 오래갈 수 없다. 특히 밤이라는 시간에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남은 생을 거의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나는 수많은 노년을 보아왔다. 어떤 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얼굴이 편안했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눈빛이 늘 불안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밤에 자신을 쉬게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 밤 9시 이후에도 계속 마음을 몰아붙이고 과거를 붙잡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며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삶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그것을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너무 오래 혹사시킨 결과일 뿐이다. 인생은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한 대로 돌려줄 뿐이다.
밤에 자신을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 노년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 멈출 줄 알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에 여백이 남아있다. 그 여백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오래 이어주며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한다. 나는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밤에 조금 일찍 쉬고 말수를 줄이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노후를 만든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지난 인생이 자꾸 떠오르며 혼자라는 느낌이 강해진다면 그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오래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밤에는 그냥 숨 쉬어도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내일의 얼굴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내라. 세상과의 거리를 조금 두고 마음의 불을 낮추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해 주어라. 그 한마디가 당신의 생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따뜻하게 이어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